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 중국산 백신 한국에서도 접종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은 빈말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3월 10일이었죠. 그때 이 중국 정부는 이 양해의 이제 끝날 무렵이었고요. 그래서 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백신 여권을 도입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중국인을 위해서 이 백신을 지원을 하고 이 접종소를 설치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는 뭐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이 중국 분들은 다소 좀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중국 백신을 언제 받을 수 있냐, 어디서 접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의를 또 해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실 중국산 백신을 한국에서 접종할 수 있는 어떤 접종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리고 언제쯤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 뭐 이런 게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산 백신 접종에 이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곧바로 그때 이제는 중국 대사관 쪽에서도 이 영성 홈페이지에다가 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뭐 중국 비자를 받는데도 편의를 제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어떤 중국산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해서는 백신 여권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중국 내에서의 활동을 하는데 여러모로 편의가 도모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분, 아니면 지금 중국에 꼭 가야 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중국산 백신 접종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이 중국산 백신 접종을 뭐 국내에서 어디서 접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추가적인 그런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된 지금 다시 한번 이 중국산 백신의 접종과 관련돼서 뭐 한국에서 언제 가능할지 한번 좀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중국산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방송이 없어요.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또 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껏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더 좋은 정보,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산 백신과 관련돼서 이 최근 뉴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지난 4월 3일이죠.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회담은 한국 측에서 회담 이후 이 발표문과 그리고 중국 측에서 이 발표문이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좀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네, 한국 측에서 발표한 이 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주요하게 이 시진핑 주석의 이 방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조기에 방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나 이 중국 측의 발표문에는 이 시진핑 주석 이 방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요. 대신 이 건강 코드
그러니까 건강코드 상호 인증, 이게 이제 백신 여건을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공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백신 협력 체계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 이후 이 한국과 중국 측의 이 발표문을 보면은요, 주요하게 이번 외교회담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서로 만났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당한 또 온도차가 있음을 또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양국은 건강 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이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 통로, 이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건강 코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여부,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백신 여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요게 이제는 4월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백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국 외교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문에 게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기자들이 한국 정부 측에 문의를 했더니 이제 한국 정부 측가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명성 이렇게 또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방역 협력을 계속 모색하기로 원칙적 의견 일치를 본 바 있다. 이 구체적 협력 방안은 추후 우리 방역 당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면서 이 중국 측 발표문과 관련돼서는 상호 인증 체제 구축 관련 향후 협의에 대한 이 기대 표시 차원의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해명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주 단정지어서 발표문을 낸 반면에 한국 측에서는 더 검토해 봐야 할 그런 사안이다 라는 해명성 답변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한중 양국 정부 간의 입장 차이를 놓고 볼 때 이 중국산 백신을 한국에 도입을 해서 이 접종을 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왜 한국 정부가 이 중국산 백신 도입과 그리고 중국과의 백신 여건을 협력 공조하는 데에 이렇게 소극적일까? 그와 관련돼서 이 매일경제가 지난 4월 10일 이렇게 좀 보도를 한 내용을 참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산 백신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서 효능과 부작용 등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세계 보건기구도 같은 이유로 중국산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산 백신 여건에 이렇게 협력 체제, 공조 체제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중국산 백신을 그 효능을, 중국산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제기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위한 이 중국산 백신 도입과 관련돼서 이거에도 연합뉴스가 4월 4일 보도한 내용을 좀 참조해 보면은, 한국은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한 백신 확보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다.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민을 위해 중국산 백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산 백신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연합뉴스가 지난 4월 4일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좀 뭔가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백신 협력, 이런 공조, 그 다음에 건강 코드 이 협력 체계, 상호 인증 체제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거리두기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측에서는 지난 4월 6일 외교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서로의 국민을 포함을 하고 건강코드 상호 인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을 다시 재차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는 한국 언론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이 한국 정부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어쨌든 이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한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 진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제약사에서 지금 개발한 백신, 이 시노팜과 시노백, 네, 이 지금 임상시험 단계를 밟고 있죠. 그게 이 두 개 백신 가운데에 최소 한 개, 그러니까 시노팜과 시노백 두 개의 백신 가운데 최소 한 개는 오늘 4월 26일 그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 이 차기 회의는 이제는 5월 3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5월 3일 이후에 가서야 한국에서 이 중국의 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중국산 백신을 한국에서 이 접종이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는 좀 한 달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백신 여건과 관련돼서 뭐 중국에서는 이미 백신 여건의 도입에서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유럽 쪽에서도 일부 이제 백신 여건을 6월 내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중국산 백신이 또 좀 배제되어 있어서 좀 논란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백신 여건 도입에 대해서 이 실효성과 그리고 불평등 문제가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효성 문제는 이 백신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충분하게 이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접종에 대한 그 효과가 발휘가 될지 그게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백신 여건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통용될 경우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막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 불확실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좀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참조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이 이 백신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백신 굴기라고 그럴까요? 이 중국산 백신을 이 제3국에 이 보급하고자 하는 데에 상당한 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에 이 계속적으로 이 백신 협력을 공조를 강조를 하고 이 중국산 백신을 좀 도입을 해서 이 중국 국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라 그래도 이 접종할 수 있게끔 하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국이 그래도 이 백신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인지도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정부 측에서는 신중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산 백신 오늘 뭐 언제쯤 이렇게 접종이 가능할까 이 주제를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해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